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언론의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정부가 네. 그 박환성, 김광일 독립 PD 그 사망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내놨죠? 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죠? 지난 19일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긴 이름의 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대책의 핵심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 이를 통한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과 제작비 산출하겠다.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외주 제작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방송사의 부당한 간접비 요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박한성 독립 PD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예.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요. 방송 제작 인력 안전 강화 그리고 인권 보호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 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 분야의 표준계약서 재개정 및 활용 확대 등 5개 핵심 과제가 담겨 있고 16개 세부 과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그럼 당장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방통위는 모든 걸 당장 시행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당장 이번 연말부터 종합대책에 나온 내용을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앞으로 합리적인 외주 제작비 산정을 위해서 모든 방송사들은 방통위에 자체 제작 단가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 해당 단가를 통해서 외주 제작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여부를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재허가 조건에 포함하면 강제력을 띠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11월에 MBN 재승인을 해줄 당시에도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서 방송사의 준수 여부를 재허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9월에 폭로된 MBC 리얼스토리 눈 PD가 독립 PD들에게 가했던 심각한 인격 모독적 발언 그리고 또 2015년에 MBN PD 폭행 사건 등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제작 인력에 대한 인권 선언문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는 여부도 재허가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재허가 조건? 네.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이 됩니다.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방송사는 계약할 때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식, 제작시간 계획표 등이 포함된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5개 부처가 앞으로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권을 외주 제작사는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방영권과 저작권을 나누고 제작사한테 저작권을 준다? 그렇죠. 예. 문체부와 방통위는 계약서 미작성, 인권침해 문제 등을 신고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콘텐츠 상생센터도 운영하겠다고 하고요. 콘텐츠 상생센터는 방송 분야 불공정 행위를 포함하여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표준계약서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 정부 부처가 나서기도 한다는데요. 문체부와 가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표준계약서 및 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문체부는 2018년 하반기에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작가 지필표준계약서도 제정한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방송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한다고도 하고요. 과제가 많군요. 네,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정부 지원금의 사업 수행 지침 개선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적발을 당하면 이를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그 컨소시엄으로 정부 제작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의무였던 표준 계약서 사용도 이번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를 통해서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예. 정부 대책 적용
전에도 방송사나 외주 제작사로부터 부당한 관행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유통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익명제보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전화 상담도 해준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놓은 이호석 방통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91년 이후로 지속되어 온 외주 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적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독립 PD나 외주 제작사들은 환영하겠는데요? 예, 일단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던 분들이어서 예.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요. 이것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방송사의 이행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반응입니다. 예. 정부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외주사와 독립 PD들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관계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시급하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야죠. 예, 독립 PD 협회 관계자는요. 현실적으로 현재 방통위가 행사할 수 있는 제재는 제어가가 맞고 예전과 비교하면 이번 발표가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예. 그렇지만 방송사 제어가는 3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기 때문에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했을 때 방송사에 즉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냐. 그러니 반드시 이미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정부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하도급법 등의 법안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보기엔 뭐 야당도 굳이 반대할 만한 내용들은 네네. 아닐 거기 때문에 네. 뭐 바로바로 시행 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그 외주 제작사 상대로 갑질을 하는 그 당사자, 네. 방송사들은 이 뉴스를 전했어요? 이 소식을 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한 방송사는 단 한 곳, MBC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9일에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을 했고요. 20일에는 MBC 뉴스투데이에서 전했습니다. 예. 저희가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메인 뉴스만 저희가 모니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든 뉴스를 다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예, 예. 그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관련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SBS와 YTN, JTBC가 이 소식을 온라인 기사로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는 뉴스는 아니었고요. 예. 기사로만 그냥 쓴 거죠. 그런데 이 보도조차도 보도자료를 그냥 정부 보도자료를 간단하게 받아 쓴 수준이었고요. 예. 독립 PD나 외주 제작사의 입장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의 고통은 그래도 나름대로 전달하던 방송사가 본인들이 가해자가 된 이슈 앞에서는 너무 비겁하게 침묵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비겁한 침묵. 네. 네. 특히 공영방송인 KBS가 12월 19일에 관련 보도를 전혀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신 이날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요. 미끌 꽈당, 빈판길 낙상주의, 붕어빵 제친 군고구마, 겨울 간식 1위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 매우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보도의 문제점 지적하실 내용이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보도를 안 해서 문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빨리 보도를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타워 크레인 안전사고 관련 보도인데요. 어허. 일단 경기도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9일 만인 지난 18일에 또다시 경기도 평택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죠. 이번 사고에서는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런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때 언론이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너무 섣부르게 사고 원인을 추정하는 보도를 내놓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허. 특히 사고의 원인이라면서 작업자 개인의 안전수칙 미이행만을 문제 삼아 버리면요. 그 사고가 난 구조적인 결함은 사라지고 개인이 잘못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주의해야죠. 예, 실제로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사고 직후에 조선일보가 사고가 수리기사의 휴대폰 사용 때문이었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난 사고에서 그 배운 바가 없는 것인지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고를 작업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그런 보도. 네네. 어디가 그런 보도를 했어요? TV조선에서 사고 당일인 12월 18일에 열흘 만에 또 크레인 사고, 일명 사망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네. 앵커 멘트를 읽어드릴게요. 동료 근로자 4명은 추락 방지용
안전띠를 맨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기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던 이모 씨 등 4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이 씨 등은 추락 방지 안전벨트를 착용해 목숨을 건졌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보도 당시 자료 화면에 자막으로도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 착용한 4명은 경상이라고 강조해서 내놨습니다. 아하. 유독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두 안전장치를 잘 착용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사실상 사망한 작업자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설명을 계속 반복한 셈입니다. 그것도 원인은 원인이지만 타워 크레인이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지 무너지는지 그게 핵심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은 날 SBS 같은 경우에도 또 타워 크레인 사고 1명 사망. 역시 이 보도에서도 설비 결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숨진 근로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안전고리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날 MBN 보도에서는 다른 설명을 합니다. 또 타워 크레인 사고라는 18일 보도에서 작업자들은 모두 안전고리를 매고 있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작업자 1명은 안전고리가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됐나요? 이거?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가 좀 더 걸린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다른 아무튼 그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너무 섣불리 빨리 보도를 하면서 그렇죠. 예, 보도에서 그 사망하신 분이 잘못해서 그런 예. 것처럼 됐다는 것이죠. 문제네요. 네. 신문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12월 19일에 8일 전 안전 판정받은 타워 크레인이 부러졌다라는 보도에서요. 정 씨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이모 씨 등 3명, 조종석에 있던 운전기사 신모 씨는 다리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 씨 등 3명은 안전고리를 착용해 추락을 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나마 이 보도에서는 안전검사 문제 등 다른 사고 원인을 조금 같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처럼 시종일관 그 안전벨트 이야기만 한 것보다는 나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일보 보도는 어느 정도 과거 사례에서 배운 바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대신 엉뚱하게도 민주노총의 갑질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여기 왜 등장하죠? 그렇죠. 웃기죠. 근데 보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타워 크레인 1.7%만 불합격, 못 믿을 안전 체크 시스템이라는 20일 날 보도였는데요. 네. 이 보도에서 믿을 수 없는 타워 크레인 안전 검사, 설치, 해체업자 부족한 부실한 자격 요건, 연식도 제대로 모르는 장비 등을 언급하면서 예. 크레인 현장에서도 막강한 민주노총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기사 내용은 이래요. 평택 타워 크레인 사고는 민노총 소속인 운전기사가 임시로 교체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위험하고 까다롭다며 작업을 거부하자 크레인 임대업체에서 부랴부랴 다른 기사를 데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을 저희가 알아봤어요. 예. 그런데 특정 소속의 구성원의 갑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사실은 타워 크레인 작업대에서는 지지대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인상 작업이라고 한대요. 예. 근데 이 인상 작업을 하는 운전자와 그 외의 상황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그간 대다수 작업 현장에서는 이 두 명을 고용하기 힘드니까 그냥 원래 운전하던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인상 작업에 평시 운전자를 투입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원래 타워 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가 인상 작업까지 하면 별도의 운전기사를 섭외하지 않아도 되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는데 민주노총이 3년 전에 이런 논리로 수원 건설 현장에 인상 작업에 투입되었던 타워 크레인 운전기사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 이후에 민주노총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두 작업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기사 속에 있는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가 타워 크레인 인상 작업 과정에서 운전 작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모두 지워버리고 민노총이 갑질을 했다라는 식으로 사고 원인을 언급한 것이죠. 오히려 민노총이 원칙대로 하자고 주장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마치 민주노총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언급한 것이 그러네요. 문제라는 거죠. 네.
KBS 소식 짧게 좀 전해주실래요? 예, 그 방통위 이호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원내 지도부 의원 12명의 항의 방문 이후에 그 KBS에 대한 일정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26일 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그 의결하기로 추진한 바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강 이사 해임이 확정되면 사실은 여당 추천 보궐이사가 선임되고 그다음에 KBS 이사진이 바뀌고 이렇게 쭉쭉 개편이 그렇죠. KBS 관련된 정상화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예. 이제 너무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호성 위원장이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좀 더 신중하게 일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발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BS 새노조와 언론노조, 민원연 등이 이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강규영 KBS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가 원래 22일 예정돼 있었는데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네. 청문회가 늦춰지면서 강규영 이사의 해임 안건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해임 결의안은 28일 날 나올 것이다. 그러니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 대목은.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